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이 새 LNG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플라스틱을 매립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싸다는 이유로 친환경 공법을 외면했습니다. 광주 인구가 140만 명이 무너졌고 감소율도 커 현안 사업에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와 생활 인구 늘리기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자신이 낸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70대 운전자가 119 구급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로에 나와 구호 조치를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1단계 구간 개통 시점이 27년으로 거듭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 지연 탓인데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이 짓고 있는 새 LNG 발전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막대한 양의 플라스틱을 매립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생분해되는 친환경 소재로 대체할 수도 있었지만 비싸다는 이유로 외면했는데요.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동서발전과 이원이 LNG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여수 옛 호남 화력발전소 부지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이곳의 연약 지반을 개량하기 위해 플라스틱 배수제 공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법은 플라스틱 재질의 보드를 땅속에 묻은 뒤 토합을 이용해 연약 지반 내 수분을 제거하는 방식인데 이때 사용된 플라스틱 보드는 그대로 매립하게 됩니다. 14만여 제곱미터 부지의 플라스틱 배수제 공법을 시행할 경우 대형 트럭 10수대 분량의 플라스틱이 매립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해당 공법에 대해 환경오염 우려가 지속 제기되면서 수년 내에 생분해가 되는 친환경 플라스틱 보드가 개발되기도 했지만 이번 공사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플라스틱 보드보다 비싸기 때문입니다. 일반 자재를 쓰더라도 이게 뭐 규정이 어긋나거나 기준이 어긋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일반 설계했던 거랑 크게 변화 없이 그대로 간다. 관련법에서도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아 여수시도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공사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친환경보다 이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비싸다는 이유로 친환경 소재 대신 분해되지 않는 막대한 양의 플라스틱을 매립해 공장을 짓기로 한 공기업. 미래 세대 토양오염이라는 끔찍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 아닌지 우려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광주 인구가 14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감소율마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입니다. 지역 발전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 탓에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고 생활 인구를 늘리려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2019년 5,185만 명에 이르던 인구는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역시 2014년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광주의 인구 감소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다는 점입니다. 인구가 감소했다고 해서 당장 교부세가 깎이진 않겠지만 보통 교부세 산정에서 다른 지역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현안 사업들의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은 합계 출산율 1.0명을 회복하기 위한 출산 보육 정책과 함께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만들기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특히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AI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 새로운 정부가 광주 AI 선도 도시를 만든다고 하니까 AI 선도 도시 되면은 당연히 일자리 많이 생기고 청년 유출이 적어지고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정주 인구뿐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 수를 뜻하는 생활 인구 늘리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내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에 생활인구가 반영되기 때문에 광주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생활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는 도시 규모상 다른 시군처럼 무상에 가까운 주택을 제공하거나 전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복합 쇼핑몰 등 즐길거리를 만들어 생활인구를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문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즐길거리를 만들고 또 머물기 편안한 도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오시는 분들이 오래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책인 거고요. 광주의 현안과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인구 정책이 절실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70대 운전자가 119 구급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는 사고 직전 추돌 사고를 내고 119에 신고한 당사자였습니다. 도로에 나와 구호 조치를 하던 운전자를 119 구급차가 제때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랙터 한 대가 느린 속도로 달려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약 1분 뒤 SUV 한 대가 뒤를 쫓고 10분 뒤에는 119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갑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곡성군 곡성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74살 남성 A씨가 구급차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그런데 곡성 119 안전센터에서 출동한 이 구급차를 부른 건 바로 A씨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난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한밤중 사고인데다 주변에 가로등도 없어 매우 어두웠습니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앞서가던 트랙터를 추돌했고 트랙터가 뒤집히면서 55살 운전자가 숨지자 구호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를 몬 구급대원 40대 B씨는 도로에 나와 구호 조치를 하던 A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밤에 어두운 게 좀 원인인 것 같아요. 길이 또 어둡고 그 시간대에 또 차가 없으니까 막연하게 간 것 같아요. 경찰은 구급대원 B씨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와 목포 19도, 순천 18도 등 17에서 20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29도, 여수 24도, 장성 30도 등 24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남해상에는 내일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모기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모기맥의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주 광주 도심 지역에서 채집한 모기 개체수가 37마리로 지난달 주평균보다 3.4배 이상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채집한 모기에서 일본 뇌염과 댕기열 등 모기맥의 감염병 병원체가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모기 개체수가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모기 기피제 사용과 향이 강한 화장품 사용 자제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1단계 구간 개통 시점이 또 연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 25년에서 26년으로 늦춰졌는데 공사 지연과 민원 발생 등으로 27년에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이달 중 개통 시점을 다시 발표할 예정인데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개통 시점이 또 연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시철도 건설본부가 광주시의회 결산심사에서 2호선 1단계 개통 시기 연기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오영걸 본부장은 개통 시점에 대한 질의에 전체적으로 공사가 지연돼 공정을 재조정하고 있다며 개통 시점 변경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2019년 착공된 2호선 1단계 구간 개통 시점은 당초 올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말로 한 번 연기됐던 개통 시점이 2027년으로 또다시 번복된 겁니다. 개통 시점이 두 차례나 변경되면서 행정 신뢰는 하락하고 시민들의 불만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의회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성과지표 달성률 102%로 눈속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건설본부는 다수의 지하 안반이 발견돼 설계가 변경됐고 관련 민원이 계속 발생해 공사 일정이 지연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공정을 정밀 분석해 개통 일정 변경 결과를 이달 중 시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대유 위니아그룹 가전 계열사로 위니아전자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이 결국 파산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9일 파산을 선고했으며 곧 파산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위니아전자의 경우 지난 5일 파산 선고를 받았지만 기업 회생을 다시 신청해둔 상황이라 아직 파산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법원이 두 번째 회생 개시를 결정하면 파산 절차는 중단되지만 회생 절차 개시 원인이 없다고 판단하면 위니아전자는 법원 직권으로 파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기후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남 육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한전과 에너지 공기업이 밀집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가 기후에너지부의 최적지라며 전남 유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어 윤병태 나주시장도 기후에너지부는 전력산업 생태계와 에너지 연구, 인재 양성 기반이 완비된 나주에 들어서야 정책 실행력이 극대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지사와 나주시장은 전남이 보유한 재생에너지 역량과 기후 대응 인프라를 국가 전략과 연결해 기후에너지 전환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만큼 정책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광주 경실련이 주최한 새 정부 호남 발전 약속을 실천하라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책적인 배려와 공약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광역교통망과 교육복지 인프라 확충, 첨단 산업 유치 등으로 경제적 자립과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이 더블스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박 구청장은 오늘 오전 7시 반부터 광주 송정역 앞에서 금호타이어 화재와 관련해 대주주인 더블스타의 사과와 노동자 고용보장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 더블스타가 침묵으로 일관하자 박 구청장은 지난 9일부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자영업자 수가 1년 새 18,000여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광주의 자영업자 수는 13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000명 줄었고 전남은 29만 3천 명으로 1년 새 7천 명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기준 실업자 수는 모두 5만 5천 명으로 1년 새 광주 1,000명, 전남 8,000명 증가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처자식 3명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두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49살 지모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 12분쯤 진도군 임해면 진도항에서 승용차를 몰고 해상으로 돌진해 처자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 근로자인 지 씨는 함께 다니는 인부들에게 3천만 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못해 조사를 받았고 카드빚 등 억대 채무가 연체돼 심적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